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장관님 앞에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가치 동맹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치 동맹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 국제 질서의 새로운 통상 규칙으로 작동되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 환경적 가치, 이걸로 이제 경제 질서가 또 잡히고 있으니까 이런 가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자주 주장하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이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그걸 제가 장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고 가면, 그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유엔에서 11월 4일 날 제27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60개국 평가 대상국 중에 60이 꼴찌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유엔에서. 거기는 그러면 원전을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러니까 아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전을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는, 환경적 가치라는 것은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은 환경을 가장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체르노빌 원전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서. 그러면 이거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사용 가동률이 엄청 높아지고, 이거 우리 기업만 손해보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병행을 하세요, 병행을. 그래서 재생에너지 가동률을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IMO 그것도 뭐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해수부, 앞으로 해수부, 환경부, 산업부 등하고 아마 업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업무가, 업역이 확대되는 거에 있어서 교통 정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보면은 외교부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 질서가 움직이는 큰 중요한 요소들의 하나인데, 외교부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다른 부처들하고 이런 그 협업 시스템을 잘 갖추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공간만 가지고는 제가 보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될지. 옛날에 그 IRA 대응 때 보면 대통령은 그 미국의 제일 중요한 의회 하원 의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 양반 한국에 왔을 때 만나지도 않고 정작 외교부는 미국에서 로비 업체 돈 들여가지고 선정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고. 예? 그러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딱 맞아야죠. 대통령도 하원 의장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우리도 의회를 적극적으로 로비 업체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해야지. 이런 모순을 다시는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치를 얘기할게요.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를 모두 병합한 개념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뭐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자유주의를 있기 때문에 전제로 한, 네. 여기서 민주주의 종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자유주의 자유라는 종류를 가치에 얘기하셔야 바탕을 돼요. 둔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 개념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런 것은 국정에 소위 이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뭐 당연히 뭐 상권 분립도 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가치여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과거 옛날 방식으로, 옛날 냉전 시대 방식으로 그 사회주의하고 대립되는 그런 자유주의, 뭐 이런 대립 구조 속에서 가치 동맹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현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 저는 그 우리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가 보면 그건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시장성하고 공공성하고 네. 정확하게 배치돼서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제 개인의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 노동- 대한 설계 과정이 너무 노동의 어설프단 자유라든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가치 연대를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 뭐를 지향하는 건지. 아니 그 저기 CF100 이거 보더라도 이거 안 맞잖아요, 앞뒤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이것을 존중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내가 물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국가가 개인에게 무엇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도 번창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 내부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나라들끼리 연대를 해서 그러한 규범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고 비전입니다. 네. 그리고 저 의원님 아까 그 기후변화 대응 지수 저도 제가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안 봤는데 보니까 거기 유럽에 있는 이제 기후변화 연구기관하고 NGO들이 순위를 매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7차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네네 COP 27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한국이 60위 돼 있었는데 캐나다는 58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원자력을 쓰는 나라들은 다 밑으로 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이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원전은 환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네. 탄소는 맞는데 네네.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안 받아들일 거라.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불리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셔야지 자꾸 손가락 얘기하지 마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역사성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 전까지는 보면은 그 민족주의 중심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죠.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는 민족 중심의 기반 세력이 전체였는데 이 중에서 체제 중심의 세력으로 남과 북이 재구성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제가 표현을 조금 완화시켜서 할게요. 자발적, 비자발적 친일파, 친일 관련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5.16 쿠데타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보수에 포함돼서 이제 한국 사회 자리를 잘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25에 공을 세운 과거 그 친일 세력들이 입장에서는 이게 독립운동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세력을 보면 좀 불편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한국 보수의 본류 거두들은 대부분 다 뭐 조만식, 윤봉길, 김국 다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원하든 원치 않든 진보 세력으로 정치 스펙트럼상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진보는 친일 매국 막 이렇게 얘기하고 보수를 보고 보수는 이 진보를 보고 좌빨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보면 이 부분에다 거의 대못을 받고 있어요. 이걸 통합하고 견인해야 되는데 이걸 더 가중시키고 이 논란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 이게 논란이 좀 우리 사회에 이제 좀 종식돼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세대가 지나가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스탠스가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한번 설계해 보자. 동북아시아 평화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도 그러니까
막 표현하면 이제 반북도 좀 줄이고 반일도 좀 줄이고 이게 정부가 이게 좀 국가가 발전하고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길일 텐데 이걸 정반대로 정부가 대못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명분이 있는 전쟁보다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역사성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는 남북이 갈려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주주의, 그 자본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의 그런 대립 속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갈래가 예, 예. 나왔는데 전 뭐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도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질의 있어야 좀- 발전을 질의 좀 하고 예, 마지막에 좀 답변을 한번 진보도 또 보수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 예. 또 편협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의도도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네. 그럼 누구랑 가족 예를 들어 형제랑 싸우면 화해하려면 너 뭐가 잘못됐다 이러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조차 안 하면은 어떻게 평화가 오고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왜 우리 정부가 한미일 동맹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궁금한데 이게 안보 문제, 안보 때문이에요? 아니면 가치 문제예요? 장관님 답변이 네, 둘 다 있습니다. 안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근데 한미 동맹 가지고 안 자유민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미 동맹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일본과도 그런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그럼 저기 않습니까? 결론은 그 한미 동맹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 같이 들려요, 저한테. 네. 그다음에 이제 가치 문제라면 그러면 중국, 베트남이 이미 다 시장 경제하고 국제 사회에 다 런칭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 우리 경제 수출 의존도 1위, 우리 그 모든 생산기지 공장이 전부 다 베트남 사회주가 베트남에 있는데 이걸 국익으로 계산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보 문제도 가치 문제도 한미일 동맹은 별로 국익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정부 내에서 좀 장관님이 나서셔가지고 토론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외교 전략이 뭔지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의서 준비하면서 한미일 동맹이 안보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면 가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문제에 있어서도 국익에 불리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고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저 임명장이 국무위원 임명장이셔야 보직이 외교부 장관이시고 이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이거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일관되고 너무 그냥 그 이렇게 병주마처럼 할 게 아니라 지금 황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고민할 때가 될 것 같아요. 가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익하고 아까 박병석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들 우리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큰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 이념이나 체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 다른 걸 인정을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